242페이지에 자, 매입세액 공제가 있죠. 자, 우리가 매출에서는 10% 과세다, 0% 과세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해 준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준다.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우리가 10%다, 0%다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세금 계산서인데 공제해 준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우리 과세 사업인 자기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사용 유무 상관없이 일단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팔아버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간주 공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걸 해주는데, 그 아래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대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도 우리는 공제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건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그냥 얘도 공제해 줄게 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했었죠.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게 하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고, 자, 그리고 또 교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있죠. 자, 이거는 자, 우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는 자기가 누리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부가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너네 업종이 부가가치가 얼마 되겠네라고 부가가치율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올해 한 달 동안에 이 회사가 이 가게가 1,000만 원치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너네 부가가치율은 뭐 110분의 10이다라고 10%의 이익이다라고 하면 1,100만 원치 팔았으면 100만 원 남겼네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 그럼 100만 원에 10%를 납부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하다가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고 매입세액이에요.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 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 정책적 차원에서 재활용 사업을 좀 지원도 하고 중고자동차 시장도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를 해준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면세사업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적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불공제 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는 매입매출 전표 54 불공이라는 걸 선택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는 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자, 우리 세무이급 시험까지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매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TAT 2급 시험이나 전산 세무 1급 시험이나 이제 그런 시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를 가야 되는데, 근데 자 우리 시험 그 전산회계 1급 문제 풀 때 보면 일반 전표 입력하는데 신용카드 쓴 거래들이 있었죠. 그 거래 내용 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보면 접대했거나 아니면 전시시 초과 차량 수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접대하면서 식당 카드 긁은 것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주로 그게 우리 일반 전표에 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쓴 거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공개 사유라는 걸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근데 지금 우리 전산세무 2급까지는 그렇게만 보면 되는데 그 윗등급들은 거래 내용 봐서 불공개 사유면 증빙 뭐냐에 따라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불공개 사유에서 우리 아래 뭐 세금계산서 안 받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불분명이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뭐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기 전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는 거 있죠. 그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된다라고 했죠. 지원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지만. 자, 그리고 우리 아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누락이 아니고 착오는 실수한 거죠. 착오로 인해서 우리 기재되었으나 당일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착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 3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얘를 공제받고 그리고 이걸 누군가 개인한테 직원이든 대표이사는 줘버리면 우리는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 공급하는 거였었어요. 다음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그럼 우리는 그 기준점을 잡을 때에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은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란 뜻이에요.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니까 우리나라는 1000cc 이하 차량은 경차라고 해서 우리 개별 소비세를 부과를 안 하죠. 모든 세금을 많이 면제해 주죠. 여러분들 그 마티죠 아닌데 스파크인가 하고 모닝 이런 차들은 우리 경차라고 하죠. 그런 차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모닝 하니까 생각나는데, 자, 모닝 같은 차는 서울에서만 타고 다니세요. 고속도로 타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엊그제 TV 미국에서 추도 테스트 전면, 옆면, 측면, 윗면 전부 다 망가졌죠. 그죠? 그러니까 시내에 다녀야 되지. 안정성 검사 테스트 전부 다 불합격했어요. 세계에서. 근데 뭐 우리가 편하게 다니는 데는 좋은데 고속도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냥 뉴스 보다 봤어요. 봤더니 그냥 어느 면으로 찍어도 애가 다 찌그러지더라고. 안에 사람이 그냥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지. 자, 경사는 좋은 건데 안전하게 해야지. 자, 그럼 승합차인 경우에는 우리는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우리도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되죠. 그죠? 근데 8인승 이하나 7인승 이하. 근데 대한민국은 7인승 이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8인승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7인승 이하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자, 그리고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 화물용 트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 업무에 쓰면은 이거에 대한 매입세금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그거는 화물 트럭은 공제가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자동차들에서 구입할 때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전부 다 따지는 거지만 이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기름 넣는 것도, 그리고
이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릴 때도 우리는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임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다르게 말하면 렌트카 회사에 카니발 같은 차 빌리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회사 인터넷이나 유선 방송 하시는 분들 경차 타고 다니시죠? 거의 다 경차를 타요. 제 친구도 저기 경인 방송인가 뭐 하는 그 TV 유선 회사 하고 있는데 그 차 30대나 있어요. 그 30대 유지비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크잖아.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 있는 곳에 다 경차를 쓰는 이유가 걔 기름값하고 차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좁은 길 잘 들어가려고 경차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딜라이브가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했더만. 그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에 쓰기 위한 거는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데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얘 유지한 데 써버리면 자가 공급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또 245페이지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 거래처를 줘버리면 사업상 증여로 처분할 거란 이야기예요. 또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 사업 관련되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 그랬죠. 매출세액 창출 안 하니까. 그런데 공제 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놓고서 면세 사업에 쓰면 그러면 면세 사업 전용으로 자가 공급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토지 관련 매입세, 제가 표현할 때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토지 취득할 때에 먼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바로 철거했어요. 자, 그 철거비는 개정 과목 뭐라고 하죠? 회계 처리할 때 기존 건물 철거비, 즉시 철거하면 개정 과목 토지라고 하죠.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잖아. 그럼 얘가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근데 그 철거 회사는 과세 사업자예요. 철거가 면세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을 건데 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자본적 지출이니까. 또 집안 평탄화 작업, 그것도 우리 토지 정지 비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다 과세 사업자죠. 건설회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할 거잖아. 그럼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토지 사면서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그것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겠죠. 걔는 다 과세 사업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 공제 못 받을까? 방금 다 토지라고 될 거죠. 토지 얘를 팔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에 토지라 적어놓고 나중에 팔릴 때 면세로 팔려요. 부가가치세를 창출 안 되는 요소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너가 토지라고 쓸 돈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나갈 때 면세로 나갈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럼 아래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그 과세 기간에 우리 말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기 중에 했다면 7월 20일까지, 2기 중에 했다면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 공제는 해줄 거예요. 대신 늦게 하는데 아무런 징벌 효과를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하게 될 거예요. 가산세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라는 걸 부담시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의제 매입세액은 자와 같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서 자와 같이 보고,
자, 251페이지로 가서 자, 경감 세액 공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 경감 세액 공제 중에 첫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카드 단말기 끄는 만큼 카드사 수수료 지원해 준다는 거야. 좋은 거죠. 카드사 수수료 지원해 주니까 좋은 제도죠. 그런데 우리는 법인 사업자는 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개인 사업자 중에 줄 거 두세요. 개인 사업자 중에 우리 직전 연도 전년도의 매출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대상이에요. 10억 이하인. 그럼 그 카드 단말기에 결제한 금액의 1.3%를 해주는 거예요. 1.3%. 자, 근데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1.3% 해주는데 우리 음숙업이라고 부르는 게 음식점 숙박업인데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숙박업은 2배인 2.6%를 해줄 거예요. 신용카드 단말기 왜 두라 그럴까? 매출을 포착할 수 있거든.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1등이 됐던 발판이 신용카드 벤사 제도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아서 인터넷선은 쉽게 전국에 다 깔았고, 그래서 그 카드 단말기를 지금 우리는 전산이 돼야지만 하죠. 요즘은 전산이 아니고 휴대폰으로도 할 만큼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따위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못해요. 아직도 미국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긁어가지고 영수증 3개에서 한 장 은행 가다 주고 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에 인터넷을 못 두거든. 우리나라가 땅들이 좁은 게 장점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지금 우리 부가세 신고서 볼 때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 공제 적혀 있는데 금액은 들어와요. 카드 단말기 끄는 거야. 현금 영수증이나. 근데 세액 공제 금액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우리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래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10,000원을 빼줄 거예요. 10,000원. 우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요.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 빼야겠구나. 왜냐면 뒤에 이렇게 적혔어. 세부담 최소화되는 전제 조건을 해달래. 그럼 10,000원 빼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적혀 있는데, 자, 예정신고 납부는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예정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정신고 때 납부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가산세 납부, 환급세액 계산, 재계산,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는 임시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가산세든 뭐든 적용을 안 해요. 야, 전에 그 이의제기 신청 중에 멋진 이의제기 신청이 이거였어요. 문제되는 사람이 예정신고서에 가산세 문제를 낸 거예요. 사람들은 잘 풀었겠죠. 근데 누가 이의제기 신청으로 예정신고인데 왜 가산세 내냐 해서 가산세 안 적어도 정답입니다라고 적어준 회차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는 아래에 예정 고지 납부가 원칙인데, 근데 우리 개인 사업자만이 아니고 우리 식정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 이하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아래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가 휴업, 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신고. 자, 그럼 확정신고는 우리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 날 하는데,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세기간 걸
해서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껏 빼기 예정 신고분을 빼는 방식으로 가요.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6월 계산해서 1월부터 3월 했던 거 빼는 방식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무조건.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한 걸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했던 예정신고분에 들어간 걸 빼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예정 때 누락해도 크게 많이 혼 안 나요. 조금만 혼나요. 근데 확정신고 때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너 통째로 안 했어. 막 혼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신고는 여러분들이 4월부터 6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세기간 거에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거를 신고 때 했던 거를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53페이지 위에 경정이라고 적혀 있죠. 경정이라는 말하고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정은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결정 계산해서 줄 거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경정은 내가 신고했는데 제대로 안 해서 세무서가 다시 자기가 계산해 주겠대. 그게 경정이에요. 그럼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회사들은 그렇게 나온 거를 세무조사 나왔다고 하면서 세법에 맞춰서 장부를 써주면 회사가 망하더라고. 그게 경정이에요. 경정.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환급은 일반 환급은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줄 거예요. 30일 이내가 일반 환급이에요. 신고한 날로부터. 그런데 그 아래 조기 환급이라는 애가 있죠. 자, 조기 환급은 자 대상이 영세율 적용되는 건데, 자 지금 영세율이면 내구 신용장이나 로컬 AC를 주거나 수출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일반 10% 과세를 하고 이걸 조기 환급 신고해서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되도록. 또 혹은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죠. 자, 기계장치 사는데 이 기계장치가 100억짜리 기계예요. 부가치세가 10억이야. 그럼 1월 달에 살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같아도 8월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늦게 해서 6월 말에 사고 싶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환급해 줄 테니까 그냥 너 사업 열심히 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럼 얘네들을 조기 환급은 언제 해주냐면 자, 적혀 있는 거 다 읽어보시면 매달 돼요. 매달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샀어요. 그러면 4월 25일 날 4월 달에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 5월 25일 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조기 환급은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환급의 절반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해 줄 거예요. 조기 환급은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내가 신고하고 나면 다음 달 10일 날 그 환급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25일 날 신고하는 거니까. 1월 달 산 거면 2월 25일 날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정기 신고 때도 되니까 정기 신고 때 것까지 포함하면 그걸 다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된다는 말을 좀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와 같이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다 봤고, 자 우리 컴퓨터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 있지 않나요? 바탕화면에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바탕화면에 아이고, 아직 안 켜졌구나. 이런 파일 바탕화면에 있죠. 그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모든 파일에 적용. 왜냐면 주말반도 우리 책이랑 똑같이 해서 세무 유급하고 있어서 그 반이 우리의 데이터를 손댔어요. 자, 지금 뭐 했는지 이해가시죠? 이거 다 하신 분은 이제 KLF 프로그램 열어서 회사 등록으로 가시고 아래 회사 등록으로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해주고 네? 없으면 우리 시작 버튼 누르시면 아래 글 쓸 수가 있죠. 그럼 글 쓰는 곳에 우리 엔터 위에 돈 표시 703-T라고 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혹시 아이디 비밀번호 치라고 하면 치고 안 쳐도 되면 그냥 하면 되고 들어가면 안에 파일 있죠. 그 파일로 해서 실행하고 회사 등록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하고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회사 3003번으로 가시고 회사 3003번으로 가고 자, 혹시 모르니까 매일 매출 전표 7월달로 가보세요. 7월달에 전표가 없어야 돼요. 전표가 있으시면 앞반에서 했던 작업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 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시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이번에 과세 유형을 제가 설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가는지를 여러분한테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칸에 금액이 과세 유형 선택하면 어느 칸에 가는지 유형을 같이 보면서 따라가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여기에 8개 중에 지금 부속 서류 있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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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총 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8개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금 아래쪽에 제가 적은 얘네들은 3점 아니면 4점밖에 안 돼요. 일반 전표 하나밖에 안 되는 점수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6점이나 7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회차 나오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부속 서류에 너무 매달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올 때 2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직접 작성시키는 걸로 나올 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어느 칸에 들어가더라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매출을 볼 건데, 자, 매출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매출에서는 10% 과세다, 영세다로 나누는 거예요. 10% 과세다, 영세다로 먼저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과세유형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하라고 했죠. 그럼 이 칸 정해지는 이 칸의 기준이 증빙서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과세인데 세금 계산서면 1번, 과세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3번, 정규 영수증 없으면 근데 과세 거래 10% 거래면 4번. 증빙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과세 유형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 우리가 증빙을 먼저 보면 367페이지에 먼저 증빙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과세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증빙 서류를 가지고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증빙 서류만 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 거래 혹은 면세 거래를 확인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래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자,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거래거나 세금계산서 받은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증빙 서류만 가지고 우리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이라는 건 증빙을 교부하다 혹은 발행하다, 발급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매출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을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럼 첫 번째 증빙 서류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다. 그냥 종이 세금 계산서든 세금 계산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든 가로는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를 선택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는지도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보세요.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혹은 우리가 내국신용장에 영어 글씨가 로컬 LC죠.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혹은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이 경우에 영세율 구분은 우리 로컬래시 구매 확인서는 3번이고 혹은 10번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수출업자와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을 제공하면,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세금 계산서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니까 5번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자, 다음 증빙이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다. 그럼 이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13번 면세가 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니까 부가가치 신고서에 있을 건 없겠죠. 하지만 과세 표준 명세서를 가보면 이거 여기에 우리 84번에 가면 있을 거예요.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안 들어오는데 위에 F4번 과표명세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아래에 84번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는 곳에 여기에 금액이 13번 매출 면세처럼 계산서인 경우에 여기에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에도 들어오는데 면세사업 매출액이니까 이건 계산서만 위해서가 아니고 뭐 면세인 카드든 현금 영수증 다 들어오는 거고, 위에 거는 아래는 계산서 발행한 것만 아래 84번에 들어와요. 자, 다음. 자, 이번엔 우리가 무증빙이거나 아니면 간이 영수증 그런 건데 과세 거래다 10%가 있는, 혹은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간주자가 붙으면 얘는 14건별을 선택할 거예요. 14건별은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10%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 그걸 기타라고 해요. 그래서 4번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또 증빙이 없는 과세 거래 전부 다 우리 간주 공급의 특징이 증빙 없는 거였죠.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자, 다음 우리는 직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적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16 수출을 선택하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직수출은 우리 영세율 거래인데 증빙을 안 해줘도 되죠. 증빙 없다가 기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세율의 기타 6번에 금액이 직수출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직수출은 자, 구조는 엄청 단순하죠. 부가가치 신고서 구조가. 다음 우리가 증빙 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해 주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과세 거래면
17번 카과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우리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같이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할 거예요. 그냥 같은 놈으로. 자, 그럼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결제받다라고 적혀 있는데, 면세거래라면 18번 카드 면세가 되고, 이때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뭐 면세사업 수익금액에는 다 같이 합쳐져 있겠지만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칸은 없어요. 다음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나 혹은 지출 증빙 영수증을 교부하다. 그러면 얘도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봐서,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고, 자, 그럼 우리는 카드하고 뭐 차이가 없죠. 공급가액 칸에 공급 대가 입력할 거고, 얘는 3번에 들어가고. 자, 지금 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제가 과세 유형 찾을 때에 증빙 서류로 찾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일 때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구분 확인하는 이유가 지금 얘네들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두 개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일 때는 우리 과세 거래 면세 거래를 확인할 거예요. 뭐 증빙이 있으면, 증빙에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과세 거래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이제 물건을 확인할 거예요. 면세품인지 과세품인지를. 자, 다음 368페이지에 이제 매입을 볼게요. 자, 증빙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수취하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해서, 불공제 사유 외인 경우에 51번 매입 과세가 되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이제 매출에서는 과세다 영세다라고 나누는데,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 빼준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금 계산서 수취분과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빼준다로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왼쪽 보고 있는 여기가 앞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른쪽은 뒷면들이에요. 뒷면들. 그럼 여기에 우리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준다는 14번 오른쪽 아래 보시면 14번 보이죠? 세금 계산서 아닌데 빼준다가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의제 매입이나 재활용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쓰면 합계가 여기 1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내가 금액을 써도 금액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써도 얘는 여기에 금액을 써야 이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9번은 세금계산서다 아니다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에서 10번 1번 매입하고 11번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자, 이게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게 감가상각하는 자산. 우리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우리는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1번 매입과세 하면 일반적으로는 10번에 가는데 아래 분계를 하면 분계해서 우리가 고정자산을 쓰게 되면 컴퓨터가 인지하면 알아서 11번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게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그런 거면 우리 전에 입력할 때 고정자산 간편 등록 뜨는 거 본 적 있죠? 그 파워창 뜨는 게 컴퓨터가 인지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영세율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하다. 혹은 우리가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며 받으면 52번 매입 영세를 선택할 거고 자, 얘도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니까 딴 거하고 위에 하고 똑같이 그냥 세금계산서든 영세율 세금계산서든 얘도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가게 돼요. 이번엔 증빙이 계산서인 경우 근데 얘가 매입이면 받은 거면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고 했죠.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고 당연히 얘도 계산서 면세 거래니까 특별하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온 건 없지만 그래도 계산서니까 얘는 과세 표준 명세서에 여기에 85번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4번 불공을 선택할 건데 자, 전자세금 계산서만이 아니고 얘나 아니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인 거예요. 그럼 어떤 세금 계산서든 둘 다 세금 계산서죠. 또 세금 계산서니까 10번, 11번에 오는데 자, 여기에 또 추가로 이제 16번, 50번에 넣었다가 빼버리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0번이나 11번 중에 하나 들어가서 16번에 50번 쓴다라는 표현은, 자,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를 보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내가 2000cc 승용차를 샀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15번 합계돼서 공제된다라고 돼 있죠. 세금계산서 받으면 여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16번 클릭해서 50번에 2천만 원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얘는 넣었다가 여기서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 안 되겠죠. 지금 불공제니까 공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 불공이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는데, 직접 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든, 지금 제가 2000cc 승용차를 했으니까 고정자산에 쓴 거고, 접대라 그러면 뭐 여기에 쓰고 여기서 빼겠죠. 그래서 넣었다가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넣었다가 빼는 방식을 쓴다. 자, 그럼 이번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인데 불공제 사유 외라면 55번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할 때는 제가 수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어디 세관 이런 표현이 있으면 55 수입하라 그랬죠. 그런데 수입하는데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차를 수입했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는 수입한 거는 당연히 공제 안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차를 사면 불공인데 외제차 수입하면 공제해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불공제 사유 외인 경우만 하셔야 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을 할 거라 그랬어요.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다, 받다가 아니고, 그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과세 거래냐라는 걸 확인하고,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하고 공급 가액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건데,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14번이 될 거고, 14번에 이제 우측에 41번, 42번 칸에서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을 결정해서 14번 칸에 합계가 들어가도록 될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신용카드 매출 전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다음은 얘가 면세거래라면 58번 카드 면세가 될 거고, 자, 얘는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올 건데, 이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우리 43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지출 증빙 영수증을 교부받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세 거래라면 61번 현금 과세고, 얘도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해줄 거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똑같이 14번에 41번 42번 칸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또 똑같이 없는데 해제 매입세 공제 대상액이면 43번에 들어올 거야.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우리 과세 거래가 아닌데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나중에 우리 면세가 아니라 농어민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 거래에서 우리가 발생하게 되면 60번 명건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 60번 명건은 해제 매입 공제 대상이면 43번에 올 거고 이렇게 올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회계급 할 때보다 사용하는 과세 유형이 늘어난 건 60번 명건이 하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매매 추전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